장관님하고 식약처장님, 네. 예, 제가 이렇게 자료집을 냈는데 거기 있으시죠? 네네. 예,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감을 준비하면서 4개 기관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동물대체 시험 연구 개발 현장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비강압 치료를 정말 노력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천주의 성료한 병원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현장에 광주 다음 통합돌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들은 공통의 얘기는 복지부하고 복지의원님들 또 식약처가 좀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갔다 온 거는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특히 그 통합돌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 그 통합돌봄 현장은 저도 굉장히 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좀 장관이 바쁘시면 차관님이라도 꼭 다녀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예, 오셨어요? 예. 예,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의원님처럼 간담회는 못했지만은 그 서비스를 실제 받고 있는 분한테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좀 또 저한테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따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도 물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집행하는 그런 정부 부처에서도 항상 현장을 좀 가서 목소리를 많이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부탁을 더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현장의 의견 계속 수렴하겠습니다. 동물대체 시험법을 올해는 꼭 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네, 의원님, 의원실과 좀 예. 열정을 가져주십시오. 네, 네, 의원님 협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예, 의료대란 책임에 대해서 뭐 계속 국정감사 기간에 얘기를 했었고, 사실 오늘이 의료대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그 레드 단계로 한 그 이제가 8개월 지났습니다. 예, 8개월 지났는데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죠. 너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관님께서 굉장히 그래도 의지를 갖고 뭐 전공의 문제 해결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지금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는 10월 18일 날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입니다.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빨리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시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전공이 또 대화를 또 언제 돌아온다고 보고 계세요? 어떻게 대화를 해보신 결과 네.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올해는 틀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말씀드리기는 좀 이렇게 전공의 분들마다 또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기 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저희는 계속 믿었죠. 믿고 그래도 정부가 뭔가 좀 대화를 통하고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답을 못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야 의정이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꾸려질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이제 전공의 단체하고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책임을 제가 볼 때는 차관님하고 장관님이 하셔야 돼요. 네.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 대란이 이제는 해결의 시점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지금 우리 이 의료 문제는 지금 저기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충원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의료개혁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 상당히 공급자 중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뭐 혹시 여기는 뭐 그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민 주치 예, 제도 뭐 문제에 대해서? 1차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형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건보 수가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 그 시범 사업이
그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네, 보겠습니다. 적극 강구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환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피해는 컸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사실 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 기본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도 환자 단체하고 1대1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권리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그 제안해 주시는 것처럼 기본법을 제정하든지 네. 아니면 현행 안전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권리 보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 그 네. 시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6년이죠. 26년 3월로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범 사업 제가 법안을 내서 이게 제정이 된 건데요. 그 법을 이제 통과할 때 법 통과 시점부터는 시범 사업을 법에 준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시범 사업이 그동안은 노인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여기 그 대상에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시범 네. 사업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 예산도 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범 사업은 이제 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법 취지상 장애인 등도 포함이 포함할 수 돼야 되기 있도록, 때문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공무원들에 대한 통합 돌봄 지원 교육 이 부분도 아까 네. 앞서서 김남희 의원님이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시급하고요. 제가 이제 광주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광주의 그 통합 돌봄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핵심이 뭐냐면 이게 서비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예요. 재정을 네. 네. 예. 저도 한번 갔었는데 뭐 인력 지원, 그다음에 예산 지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김예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